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아버지의 나쁜 행동에 쓰니님과 신랑분이 결단을 내려 사이다 발언을 하고 인연을 끊은 사연인데요. 후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 아들 둘 키우는 30대 중반 여자예요. 신랑과 연애는 7년을 했고요. 신랑은 외아들입니다. 오랜 연애 끝에 이 사람과 헤어질 것도 아니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과 사귈 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처음 갔을 때 정말 큰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공평하고 수평적인 관계시거든요. 그런데 시댁은 시아버지가 곧 왕이셨어요. 모든 것이 시아버지 말씀대로 돌아가는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심할 정도로 어머님을 무시하고 부려먹고 그랬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순하고 착하신 분이세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많이 반겨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신랑이 시부모님 두 분 중 어머니를 닮았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결혼을 안 했을 거예요. 신랑과 결혼을 하고 시댁 근처에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보니 정말 시아버님은 심각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저희 집에 쫓겨오셨어요. 시아버님이 때려서 도망쳐 나온 경우도 있었고, 시아버님이 분을 못 이겨 어머님을 나가라고 쫓아내신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 신랑이 다음날 어머니를 모셔다 드렸죠. 같은 여자로서 어머니 인생이 참 가여웠어요. 왜 그런 대우를 받으며 이혼을 못하시나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그렇게 살던 중에 우리 큰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후에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못 견디고 이혼을 하자고 했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의아스럽게도 저희 아버님이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를 어머님께 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어머님도 이혼을 순순히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이혼하시고 어머님은 혼자서 사십니다. 그런데 웃긴 게 아버님은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아줌마와 재혼을 했어요. 정황상 누가 봐도 아버님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거죠. 그 아줌마는 대학생과 직장 다니는 자식, 이렇게 장성한 자식 둘이 있다고 하고요. 신랑은 그 아줌마를 싫어해요. 엄마는 고생만 하다가 남편의 사랑을 한 번도 못 받고 버림받았는데 그 아줌마는 아빠에게 대접받고 산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어머님과 이혼을 할 때 위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게 구셨던 아버님이 그 아줌마의 대학생 자식의 학비를 내주고 용돈도 잘 주고 한대요. 신랑이 화가 날 만하죠. 저희 둘째가 얼마 전에 돌이었어요. 돌잔치도 요즘은 안 하는 추세라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 정말 가까운 지인들만 부르려고 했는데요. 그 전에 백일잔치 얘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둘째 백일에는 집에서 생일상만 차리고 사진만 찍어 주었어요. 친정부모님은 바쁘셔서 저희에게 돈만 주셨고, 시어머니는 오셔서 음식 차리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아이들을 어머님이 많이 예뻐해 주셔서 안 그래도 아이들이 맨날 할머니만 찾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100일에 저희 집에 온다고 며칠 전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더니 그 아줌마랑 글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할지를 모르겠어서 신랑과 상의를 하고 연락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신랑이 그 얘기를 듣고는 노발대발 하면서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는 그 아줌마랑 오시려거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신랑에게 화를 내면서 새어머니에게 그렇게 버릇없게 굴지 말라고 했대요. 신랑은 화가 나서 시아버님과 언쟁을 하다가 어쨌든 그 아줌마와 아이 100일에 오려거든 오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저희 둘째 100일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도 아버님은 그 아줌마와 저희 부부와 자꾸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만나게 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거절했죠. 얼마 전 둘째 돌잔치가 있었는데요. 거의 한 달 전부터 아버님이 돌잔치는 어디서 하냐, 몇 시에 하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신랑이 아버님께 돌잔치에 오실 거냐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당연히 오신다고 했답니다. 신랑이 오실 거면 혼자 오시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줌마랑 같이 온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셔야 하니까 아줌마랑 같이 오면 자리가 불편해진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님도 어머님이 오시면 불편하다고 하시더래요. 신랑은 너무 화가 나고 아버님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셔서 그럼 친가 식구들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근본도 모르는 놈이라고 신랑에게 막 화를 냈대요. 그 사실을 알고 시작은아버님들이 신랑에게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고 하신 다음 아버님은 돌잔치에 못 오게 하시고 작은아버님들과 사촌 형제들만 왔다 가셨어요. 그 일을 갖고 아버님은 서운하다며 신랑에게 밤에 술 드시고 전화를 하셔서는 계속 뭐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계속 아버님의 말씀에 말대꾸를 하면서 지지 않고 말싸움을 했고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신랑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는 저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하는 말이 아버님 재산을 우리가 못 받아도 상관없겠냐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신랑은 솔직히 말하겠다며 하는 말이 아버님 재산은 자기가 받아야 하겠어서 여태까지 아버님이 하는 행동을 참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놈의 재산 때문에 어머님이 그렇게 불쌍하게 된 것도 그렇고 아버님과 그 아줌마의 행동도 그렇고 이제는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랑은 하고 싶던 말 다 하고 아버지랑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 재산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저에게 괜찮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우리 엄마보다 나에게 더 잘해주신 어머니인데 그렇게 시아버님께 버림받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신랑에게 얘기했어요. 아버님 재산 안 받아도 우리는 먹고 살만하니까 나중에 어머님이나 잘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신랑이 고맙다면서 엄청 울더라고요. 저도 신랑을 안아주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주말에 신랑이 아버님과 그 아줌마가 사는 집에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저도 그 아줌마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신랑의 뜻에 따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집에 있었습니다. 신랑이 점심때쯤 나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 온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 죽는 줄 알았어요. 좀 있다 신랑이 집에 들어왔는데 표정이 의외로 밝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봤죠. 신랑이 아버님 댁에 갔더니 아버님과 그 아줌마가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신랑에게 아버님은 이제부터 아줌마를 엄마를 대하듯이 하라고 하시고요. 신랑이 그럴 수 없다고 했대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요. 어머님은 신랑 때문에 아버님에게 그렇게 하녀 취급을 받으면서도 이혼을 안 하고 살아오다가 아버지가 바람나서 이혼을 당했는데 자식으로서 어떻게 아버지와 바람나서 엄마를 버림받게 만든 아줌마를 엄마처럼 대할 수가 있겠냐고 했대요. 그리고 여자에 현혹되어서 조강지처를 벌인 아버님도 용서를 할 수가 없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서 신랑에게 앞으로 한 푼도 재산을 안 주겠다고 하더래요. 그 아줌마는 그 말에 얼굴이 화색이 돌고요. 그래서 신랑이 아버님에게 그 재산 한 푼도 안 주셔도 좋으니 오늘부로 의절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찾아온 것이라고 말씀드렸대요. 그 재산 아버지 의붓자식들에게 주던 아줌마에게 주던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대신 더 늙어서 힘 떨어져도 신랑을 찾지 말라고 말씀드렸대요. 신랑은 어머님 모시고 잘 살 테니까요. 그 아줌마와 의붓자식들은 어차피 아버지 재산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라 아버님 재산 넘기시면 바로 버림받을 테니 잘 관리하시고 운영하셔서 버림받는 일 없도록 하시라고 아버님께 말씀드렸대요. 버림받아서 신랑을 찾아와도 신랑은 절대로 모른 척 할 테니 그리 아시라고요. 그랬더니 아버님과 그 아줌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신랑은 할 말 다 했으니 마지막으로 인사드린다면서 아버님께 큰절을 하고 그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마음이 안 좋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신랑은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놈의 재산 욕심에 더러운 꼴 보면서 참고 살면서 일찍 암이라도 걸릴 것 같았는데 이제 그럴 걱정 없게 되었다며 신랑은 얼굴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신랑이 그렇다니까 저도 그냥 좋았습니다. 신랑과 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겠죠? 아버님과 신랑은 천륜으로 맺어진 부자지간이지만 그 천륜을 끊지 않으면 우리 부부가 너무 힘든 걸 어떡해요? 신랑을 위해 참고만 살아오신 어머님 인생은 뭐고요? 많은 분들의 평가가 두렵긴 하지만 저희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저희 부부 천륜을 저버렸다고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집안일을 하소연이나 하는 심정으로 적은 것인데 많은 분들이 저희 부부의 결정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네요. 그래도 천륜을 끊냐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댓글은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 전에 일이 생겼던 것이 있어서 후기 보냅니다. 신랑이 아버님을 찾아가서 의절하겠다고 말하고 온 뒤로 아버님과는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님과 함께 사는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연락을 한 적도 없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아줌마였어요. 저에게 잘 지내냐, 아이들은 잘 크고 있냐 하는데 무슨 세상에 둘도 없는 자상한 시어머니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 저녁 신랑에게 말했더니 신랑은 그 아줌마 웃기다고 말하더군요. 그 후로도 전화가 가끔 왔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며느리와 통화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어쩔 때는 아버님 흉 보는 말도 하고 어쩔 때는 자식들 흉도 보며 수다를 떨었어요. 저는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했지만 신랑이 전화를 계속 받아보라고 해서 그 아줌마 전화를 계속 받기는 했습니다. 제가 편해졌는지 그 아줌마는 저에게 어머니라 부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길래 나는 우리 시어머니와 가까이 살면서 잘 지내고 있어서 그럴 수는 없다고 했어요. 고생만 하다 이혼당한 시어머니에게 미안해서라도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더니 그 아줌마는 본인도 아버님 비위 맞추느라 고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해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살고 있대요. 신랑에게 다 얘기했더니 신랑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낳은 엄마도 내쫓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서 그럼 잘해주며 살 것 같냐고 하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저와 신랑은 시어머니와 가까이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건은 2주 전쯤 그 아줌마와 통화할 때였어요. 저에게 신랑과 잘 얘기해서 왕래를 하며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좀 힘들 것 같다고 했더니 아버님 흉을 한참 보다가 자기도 뭘 위해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길래 무슨 말인가 했더니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는데 저보고 왕래하고 잘 지내면서 자기와 아버님 혼인신고하도록 도와주고 친부모처럼 살자는 얘기였습니다. 그 아줌마 하는 소리가 너무 짜증나서 그렇게 못한다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시아버지 재산 다 우리가 물려받을 텐데 내가 못하러 그런 걸 하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는 예전에 신랑이 찾아와서 재산 안 받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냐고. 신랑은 그런 생각일지 몰라도 나는 다르다고. 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놀랐는지 그 아줌마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아줌마에게 아버님이 어머님과 이혼할 때도 위자료 덜 주려고 하던 분인데 아줌마랑 아줌마 자식들 좋으라고 혼인신고 해주겠냐고. 신랑은 호적상 아버님 아들로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아버님 재산은 전부 우리 거 될 거라고 말해주고 바쁜 일 있다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신랑에게 얘기했더니 낄낄거리면서 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저희 집에 오셨을 때 그 아줌마와 통화한 내용 말씀드렸더니 저에게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신랑과 저는 아버님 재산에 관심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줌마는 시어머니를 내쫓고 그 자리 차지하고는 아버님 재산 차지하려고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니 정말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보나마나 뻔해요. 저에게 도와달라고 할 정도면 아버님은 그 아줌마와 절대 혼인신고 안 할 거예요. 그 아줌마가 오랜 세월 동안 시아버지께 잘하면 또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돈만 하는 아줌마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버님 비위 맞추며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던지 저희는 시아버지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그 후로 그 아줌마는 저에게 지금까지 전화 안 하네요. 전화 받기 귀찮았는데 잘 됐어요. 저는 나름 사이다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그 아줌마 정말 미친네요. 돈은 욕심부리는 사람에게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쓰니님, 센스 있으시네요.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